자, 이제 우리 뭐 코인 시장으로 또 넘어가 봐야 될 텐데 간밤에 이슈가 엄청 많았다고는 들었어요. 네. 자, 우리 전반적인 분위기부터 살펴보도록 일단 하죠. 저는 이제 한마디로 좀 정리하자면 위 아래 진짜. 위 아래. 다들 이 노래 아시죠?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이게 EXID 위아래라는 노래인데 말 그대로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위아래 위아래를 왔다 갔다 했다. 그러니까 3만 달러를 중심으로 또 간밤에 다시 한번 3만 달러 터치하고 또 내려왔어요. 근데 어제도 똑같았잖아요. 미증시 장중에 3만 달러 갔다가 미증시 마감할 때 2만 9천까지 내려왔는데 오늘도 미증시 중간에 3만 달러까지 갔다가 또 2만 9천까지 내려왔습니다.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던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 요인으로 무디스의 은행들의 그 강등, 신용 강등 이슈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그러한 이슈가 기존 은행권에 대한 불안 심리 플러스 또 최근에 이제 중국 경제도 좀 우려가 되죠. 네, 우려가 있죠. 그렇다 보니까 중국인들이 조금 암호화폐를 매입하면서 대비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해서 중국 쪽의 경기 침체 우려 그리고 미국 쪽의 이제 신용 강등 이런 이슈들로 조금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사고 있는 분위기가 나온다라고 조금 이유를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오히려 중국 경제가 어려우면 결국 이 국민들도 돈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제 코인 투자를 늘린다. 경제가 어려우면 결국 그 본인들의 기축 통화가 가장 본인들의 통화가 흔들린다고 때문에 생각하니까 큰 손들은 오히려 비트코인처럼 그런 네. 맥락으로도 해석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국가의 경제가 흔들리면 사실 해칭 수단으로 나온 게 비트코인,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금융권이 파산할 때 사실 나왔던 게 비트코인이고 원래 비트코인은 기축통화가 무너질 때 해칭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나온 수단이기 때문에 그치.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안화가 불안하니까 나는 네. 그냥 비트코인으로 맞아요. 안전하게 가겠다. 좋네요. 그쵸, 좋네요. 맞는 말이죠. 맞네요. 좀 뭐 굳이 이유를 찾아보자면 이런 이유를 크게 두 개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우리 시장도 일단은 하락을 다시 했는데 또 하락한 이유로 뭐가 있냐라고 하면 굳이 이야기하자면 뭐 CPI 정도 이제 CPI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 관망 심리가 짙어지고 있다. 투자자들이 조금 경계 자세를 취하고 있다 정도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제 거래소에 비트코인 잔고가 1,500개가 늘었다라는 크립토컨트의 데이터가 있었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거래소로 물량을 옮긴다는 거는 내가 단기간에 매매를 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CPI 발표 나는 거 딱 보고 뭐 던지든 사든 하려고 거래소로 물량을 옮긴 게 아닐까 하는 이제 온체인 데이터 분석도 있기 때문에 정말 간밤에 CPI 데이터가 발표가 됐을 때 또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봐야겠지만 일단 CPI를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 분위기는 이제 다 본 네, 거고. 전반적인 시황 분위기는 이렇고요. 자, 이제 그럼 우리 뭐 코인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죠. 뭐 지금도 약간 비트코인 어차피 대장 코인이기 때문에 언급이 나왔는데 우리 비트코인의 흐름부터 좀 보도록 하죠. 아까 위아래 위아래가 비트코인 얘기였잖아. 맞아요. 그죠? 위아래 위아래 비트코인 지금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29,500달러 선 지나가고 있고요. 전일 대비는 0.77% 그리고 일주일 전 대비는 1.4% 정도 오른 모습입니다. 오늘도 또 스캔이 안 되는데 괜찮아요.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준비한 PPT로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조금 온체인 데이터 몇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에 미결제 약정, 그러니까 선물에서 결제되지 않은 약정들이 롱숏 걸어놓은 게 하루 새 10억 달러가 증가했대요. 그러니까 조만간 변동성이 나올 걸 예상하니까 사람들이 롱숏을 걸었겠죠.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8월 8일하고 8월 9일 동안 한 달 동안 가장 높은 미결제 약정 변동성이 나왔거든요. 이 마지막 제가 또 펜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유용하게 지금 여기 이 구간 어제 하루 동안에 나온 변동성인데 사람들은 아마 CPI 발표 이후로 아마 비트코인 가격에 조금 변화가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펜도 잘 나오지 않네요. 네,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네, 어쨌든 비트코인이 하루 동안 지금 10억 달러 이상의 변동폭을 보여주면서 한 달 만에 가장 큰 변동성을 보여주는데 일단 미결제 약정이 는다는 것은 가격 상방에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발목 잡을 수 있는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조금 조심해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이 미결제 약정을 누가 그렇게 샀냐라고 봤을 때 일단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파생상품 활동이 거의 없는 것으로 봤을 때 우리 같은 개인들이 지난 하루 동안 10억 달러의 미결제 약정을 걸어놨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파생 상품 쪽을 좀 알아요. 네. 그러니까 이 미결제 약정이라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선물 거래는
미래의 가격을 예측을 하는 거야. 그래서 윗방향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면 매수 포지션을 롱에 넣고 그리고 하락으로 갈 거다라고 하면 매도 포지션을 그쵸. 걸어놓는데 네. 이 미결제 약정이라는 건 신규 포지션 설정이 그만큼 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위든 아래든 내가 이제 얘가 움직일 거다라는 신규 포지션을 취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뭐 매도 포지션이 많을 수도 있고 그 롱숏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신규 거래가 늘어났다라는 건 지금 이게 뭐 거래 재미없잖아. 뭔가 이제 얘들이 방향에 그쵸. 뭔가 베팅하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네. 이렇게 갑자기 급증했다? 하루 사이에. 그러니까 이거 뭔가 불안하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네요. 네. 어쨌든 날짜적으로 일단 CPI 발표를 앞두고 일어난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CPI 발표 때문에 지금 늘어났다라고 분석을 하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이렇게 미국의 물가 지표에 예민한지 처음 알았네요. 그렇죠. 네. 지금 안 그래도 딱 그 말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 부분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비트코인의 미실현 순소익 상승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크립토컨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게 온체인 데이터예요. NUPL이라 그래서 유통량 대비해서 자산의 순손익을 측정한 비트코인의 미실현 순소익.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수익을 보고 있는 투자자들의 비중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여기 흰 색깔로 이렇게 줄이 그어져 있는 게 비트코인 가격이고요. 이렇게 레인보우 색깔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게 사람들의 현재 이 수익 투자자들의 수익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 가격보다도 현재는 투자자들의 수익이 더 아래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게 맞물리게 됐을 때 우리가 강세 전환으로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 상승과 함께 전고점을 돌파한다면 강세 추세로 전환이 될 수 있는데 지금 거의 가격까지 따라잡았거든요. 그 전에는 이격이 훨씬 더 컸어요. 이때만 하더라도. 근데 최근 들어서는 지금 가격과 함께 같이 오르고 있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해당 지표도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슬라이드 하나를 조금 못 넣어서 왔는데 또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최근에 비트코인이랑 나스닥 상관관계가 다시 가까워지고 있어요. 제가 저번에 한번 디커플링 현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나스닥 100 지수의 단기 상관계수가 최근에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두 자산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한번 뭐 CPI라던가 고용 데이터라던가 거시경제 지표라던가 이런 금리 전망에 별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다시 한번 거시경제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풀이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나스닥이랑 다시 커플링된 현상을 보여주고 있고 CPI를 앞두고 온체인 데이터에서도 변화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내부 시장의 이슈가 없어서 어떻게 보면 외부 이슈를 받아들이려고 외부에 집중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일단은 좀 거시 이슈에 우리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재밌는 데이터들이 많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사람들의 미실현 순손익이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평가 이익이, 그러니까 샀던 사람들이 평가 이익이 플러스로 계속 돌아섰기 때문에 이미 비트코인의 강세장이 시작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비트코인 어때? 평가 이익이야, 손실이야? 저는 이익이죠. 아, 그렇구나. 그럼 옛날부터 이익을 여기에서 이제 깔아줬던 이익이죠. 언제 섞일래? 작년까지는 계속 이제 마이너스다가 이제 올해 되고 비트코인이 크게 오르면서 저도 이익권으로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니까 그만큼 비트코인이 확실히 이제 돌아섰다. 맞아요. 재밌네요. 너무 재밌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가격에 사실 외부적인 요인으로 뭐 CPI나 이런 게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매일 이야기하는 현물 ETF 승인이잖아요. 어제 또 현물 ETF 승인과 관련해서 업계 인사의 입장이 발표가 됐는데 암호화폐 자산운용사 중 한 곳인데 이제 비트와이즈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도 이 SEC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승인 결정이 빠르면 이번 주 안에도 나올 수 있다라고 거기 대표가 이야기를 했는데 내일이면 끝이거든요. 뭐 미국 오늘 목요일이고 이제 우리 토요일 때 금요일이니까 이틀 정도 남았는데 빠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이 내려질 수는 있지만 아마도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다시 한번 연장과 관련해서 의견을 내놨고요. 지금 비트코인은 사실 뭐 누가 만들었는지조차도 알 수 없을 정도로 탈중앙화가 돼 있고 내부자도 없고 모든 정보가 공개돼 있기 때문에 사실 증권이 아니라 상품의 성격을 가졌다라고
SEC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 있고 우리도 다 알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심사 승인을 미루는 게 사실 업계 인사들도 조금 이해할 수 없다. 하루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어제 의견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빨리 돼야지 또 비트코인 진짜 가격 완전 터질 텐데 저것만 딱 그쵸. 된다면. 네. 그래서 저건 저희가 계속 좀 체크해야 할 이슈예요. 그래서 진짜 이번 주에 나오는지 아니면 연장한다고 그래가지고 미뤄질지는 저희가 체크를 해보자고요. 네. 자, 우리 이제 알트코인의 흐름도 좀 볼게요. 네, 알트코인도 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코인마켓캡 통해서 먼저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를 보도록 할 텐데 네. 그래도 어느 때보다도 조금 파란불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파란불은 이제 국내 증시랑 반대로 상승을 암호화폐 시장에서 의미를 하는데 일단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 0.16% 소폭으로 하락한 모습이고 1,800불대를 잘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상위 10개 주소가 모든 유통량에서 34%를 가지고 간다라는 센티먼트에 또 보고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탈중앙화가 된 자산이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더리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1번부터 10번까지 세웠을 때 그 사람들이 갖고 가는 유통량이 35%가 된다라는 말이죠. 한마디로 그들이 움직이면 전체 가격을 또 움직일 수도 그렇죠. 있는 힘까지 가질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일단 이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 지난 5년 전만 하더라도 상위 10명이 가지고 있는 비중이 10%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 5년 동안 지속적으로 비중이 늘어나면서 35%까지 됐는데 어쨌든 고래들은 지속적으로 물량을 산다. 매집해가고 있다. 이러한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코인들도 이어서 확인해 보자면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 전일 대비 0.2% 소폭 오른 모습이지만 전주 대비는 여전히 마이너스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60센트 정도 이어가고 있는데 리플은 최근에 진짜 브랜딩과 관련해서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있어요. 어제는 국제결제은행에서 리플을 글로벌 결제 태스크포스 신설 안에 포함을 시켰다라고 하거든요. 리플뿐만 아니라 뭐 마스터카드나 도이치방크, 웰스파고, 뭐 국제금융협회 이런 내노라는 공공기관이나 민간 기업들이 다 포함이 돼 있는데 여기에 지금 리플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공식 멤버로 참여가 됐다. 뭐 이런 것만 보더라도 사실 리플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리플은 좋은 호재성 기사들을 계속 가지고 와요. 그러네. 계속 가지고 오는데 아직은 SEC와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가격에는 직접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지 않지만 그 이슈만 해소가 된다면 지금 뭐 결제 시장이든 현재 글로벌 금융 시장이든 리플만큼 이렇게 발을 넓혀놓은 업체가 없어요. 그렇지. 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해소되는 순간 이 리플이 가지고 있는 이 신뢰도가 시장에서 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제가 돼요. 한때 별명이 리사였거든요. 리사. 리플 많이 좋아했었어? 리플 4,000원을 제가 외쳐가지고 리플 4,000원 진짜? 간다. 지금 800원인데 리플 4,000원에서 별명이 리사였어요. 근데 저는 믿습니다. 네, 저는 이제 리플 제가 리또소 리사도 괜찮고. 리사 괜찮아요. 네. 이 국내에서는 이제 리또속이라고 해서 리플 토서 같다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래, 리또속이라고 맞아. 맨날 오를 듯 안 오를 듯 오를 듯 안 오를 듯 하는데 리플을 이렇게 늘 떡밥을 던져주고 갈 것 같은데 너무 다 좋은 안 가. 소식들이잖아요. 근데 가격은 안 가. 그러니까. 네, 참 그래도 어려워. 저는 리사로서 일단 믿고 가겠습니다. 네.